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연희입니다. 복지수도 충남으로 가는 긴 여정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뜻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도정 질문에 전념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어제 충남의 모든 돌봄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예산을 투입하시겠다는 커다란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충남의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 사업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결상서, 그리고 충남의 대외 홍보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웅찬 행정부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지사 김웅찬입니다. 부지사님 여러분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도지사님의 답변처럼 오늘 부지사님의 답변도 기쁨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충남은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65.1명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약 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그리고 장애노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구성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독거노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만여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치매 노인들이 한 2만 5천여 명, 그다음에 또 하나 장애노인이 한 6만여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독거노인이 10만 5천 정도가 되고요. 치매노인 같은 경우가 2만 6천 명, 그리고 장애노인이 6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두 가지나 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복합적으로 문제를 담고 있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중복성을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실 약 절반 가까이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음의 분석 결과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데이터 기반의 복지보건 정책 연구 모임을 통해서 충남의 취약 노인 계층인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장애노인의 거주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물이들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12월 기준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또한 그 원자료의 주소가 요양원이나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주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면서 치매노인 또는 독거노인이면서 장애노인 등 어떤 그 취약계층의 중복 여부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한 분석도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음에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방법은 돌봄 대상의 주소지를 통해서 충남의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장애노인, 그리고 이들의 중복 현황들을 분석한 것입니다. 주소지가 동일한 곳으로 나오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경우를 제외했다는 부분이 중요점입니다. 자, 보시면 원데이터 상으로는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장애노인이 각각 9만, 2만, 6만 정도 해서 17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이분들 중에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독거노인이 6만 5천 정도, 치매노인이 14,000, 장애노인이 5만 8천 정도에서 약 13만 8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이제 수가 그 옆에 나와 있는데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는 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그룹 중에서 단독주택의 경우가 훨씬 더 돌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충 보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공동으로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데가 많은데, 그 단독주택에 있는 경우는 돌봄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으로 먼저 분석을 했는데요. 독거노인이면서 치매노인인 경우가
224명, 독거노인이면서 장애노인이 6,677, 장애노인이면서 치매노인이 1,052명,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첩된 경우가 231명입니다. 그래서 총 중복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9,184명에 이르고 있고요. 자, 다음을 보면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중복 계층입니다. 그래서 모두 10,000명 정도가 시설에 포함되어서 이 취약계층의 노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분들에 대한 충남도의 돌봄 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장애노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반 장애인들과 동일한 어떤 대상들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노인 정책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과 관련돼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포함해서 5개 서비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산이 235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서비스, 종합 서비스, 그룹홈, 어제 이선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룹홈 서비스라든지 응급 안전 서비스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도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 그리고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서 약 235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약 3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66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한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의 보건소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치매 치료 진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53%의 채용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217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독거노인인 경우는 아까 전체 독거노인이 우리가 10만 5천 명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불과 28%인 3만 명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치매노인 같은 경우도 53%의 채용률이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2만 6천여 명 정도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217명이 관리하면 1인당 120명꼴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시설이나 이런 분에 가 계신 분들을 빼고 나도 90명 정도 평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를 다 채용한다 하더라도 최하 45명 정도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거 감당이 가능할까요?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담당 부서 직원들도 그렇고 현재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두 번째 분석을 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단독 주거지에서에는 독거노인, 치매노인, 장애인노인한테 필요한 이용 편의시설의 접근 현황들을 살펴본 건데요. 도로의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버스 정류장, 그다음 보건지소, 의료기관, 안전센터, 소상공인업소까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과 가장 나쁜 곳을 도출한 것입니다. 다음 표를 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대상자의 집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본 건데요. 접근 시간과 거리 기준은 국내 논문을 좀 참조를 했는데 안전센터는 5분 내에 있어야 되고 의료기관은 10분 내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업소니까 슈퍼마켓이라든지 일상적인 마트 정도를 얘기하겠죠. 500m 안에 보건지소는 1km 안에 버스 정류장은 300m 경로당도 300m 노인복지시설이 1km 내에 있을 경우는 0점을 주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상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은 0점이 되는 거고요. 가장 불편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7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분들을 봐게 됐을 때 독거노인 상태를 한번 볼까요? 접근성이 최상인 노인들이 6,400명이고 반대로 나쁜 분들이 7,40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거를 두시면 치매노인 경우를 보셔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최상인 경우는 1,400여 명인데
이고 그다음에 반대 나쁜 분들이 836명이 계시고요. 자, 넘겨서요. 예, 장애인 노인도 최상과 반대의 명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좀 살펴보면 접근성이 좋은 돌봄 대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가지에 주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군 경계 정도를 봤을 때 중심지 정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돌봄 상태가 좀 그러니까 취약한 노인분들은 경계선 정도에 다 가 있죠. 빨간 색깔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계선 주변에 다 몰려있게 되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내용들과 결과물들과 함께 좀 종합해서 사고를 해보면 현재 인력으로 충남의 취약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자, 게다가 현재 노인 문제에 대처하는 충남도의 행정조직을 상태를 좀 보면, 독거노인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치매노인은 건강증진식품과에서, 그리고 장애노인이 장애인복지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보다는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돌봄 사업들이 중복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개별적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맹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체 노인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돌봄 시스템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그 단적인 예가 얼마 전에 그 보건복지부가 충남도에 노인건강검진 현황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본다면 굉장히 풀어야 할 그 엉킨 실타래를 우리가 좀 안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충남형의 취약노인 돌봄 시스템을 좀 갖추려면 먼저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나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호수까지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부분들은 도로니까 교통의 문제,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교통과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보건소의 문제라든지 복지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한 사람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모든 분야에 있는 부서들이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이제 갖추어 가야 된다. 대충 어떤 거는 구조수로, 어떤 거는 신주수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다든지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갖춰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하나의 좀 명료화된 틀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정책이 필요한 부분들을 분석해낼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해 달라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돌봄 종사자들을 이제 아까 인원이 되게 적잖아요. 3만 명밖에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인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렇게 영역들, 예를 들어 돌봄도, 그러니까 독거노인도 돌보고 치매노인도 돌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한 분들이, 즉 생활관리사가 만약에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나 예방 활동들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한 번에 갔을 때 생활관리도 하고 치매 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교육 단계, 즉 종사자들의 역량들을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그에 준하는 처우 개선들을 분명하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 일자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의 실효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우리 김현 의원님께서 저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꼼꼼하게 분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평소에 우리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행정이 그냥 예전처럼 감에 의한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이 좀 돼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왔는데 딱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이제 처우 개선과 같이 따라서 한 분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실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할 그렇게 경우에 된다면 먼 거리를 가는 예. 것보다 근거리 내에서 맞습니다. 깊이 있게, 깊이 있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네. 또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또 상담이라든지 예컨대 우리 노인 우울증이나 뭐 자살 같은 문제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임금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정말로 생활임금 정도는 돼야 된다. 최소한 살아나가는데 그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체계는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 말씀도 있고 또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과감하게 조치할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성인지 예산서하고 결산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성인지 예산 제도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그 견해를 견지해 왔던 전통적인 유교문화 사회다 보니까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주로 이제 일 방향으로 편향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별의 구애 없이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성인지 예산은 일단 성별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정책 추진 시에 이런 성별 특성들이나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예산들이 편성 시에 의도대로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다 개선해내고 또 성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게 이제 결산서가 되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그 2018년도 성인지 결산서를 좀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못 봤고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를 좀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좀 성인지 결산서에 나타난 오류들을 좀 볼까요? 자, 먼저요. 자료를 좀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 이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이거든요. 지금 성과 목표가 여성 전용 편의시설을 넣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몇 개를 넣느냐? 2018년도에 6개소에 넣겠다라고 했는데 기대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아를 동반하는 여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한다. 자, 여성 전용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죠?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이들을 앉힐 수 있는 거치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목표로 둔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6개 숫자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봤더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프로그램이 왜 거기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맞습니다. 자, 달성 현황을 봤더니 6개소를 설치를 했대요. 그리고 탑 대상자는 전체 우리 219만 도민입니다. 자, 넘겨서요. 네.
1년도 넘겨 예. 20 자, 예. 14 주세요. 목표인의 목표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한 거, 대 7년 일쳐서 근데 성인지 하기 한다. 어, 그래서 그 환세도 아니라 심지어 예상도 예상합니다. 성인 결산 따로 했던 거로 사업 잘 해서 보니까 할수 있게 그거를 운영 봐도 아마 네. 하던 또 보고 이게 되거든. 지금까지 하는 것이 아니 그래서 생각으로 해서 강의
도 실기 하게 한 것으로 보내서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언제 이런 의원님 사람들이 조정 가져 있습니다.